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우리 4월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4월달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뭐 1월달 대비했을 때 3월달은 이제 좀 뭔가 호재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과거에 좀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이제 좀 반등의 여파를 좀 보여주는 요소들이 좀 많이 보여졌고요. 3월달 그래서 뭐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체에서 조금은 이제 회복하는 뭐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런 시그널을 좀 많이 좀 시장에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4월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반기 이제 4월, 5월, 뭐 6월까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4월달, 5월달 본격적인 이사철이 움직이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어떤 이제 부동산 흐름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예측을 한번 해보고 같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4월달 부동산 분양 시장이나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입주 물량 현황을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직방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4월달 이제 도시별 아파트 입주 물량 이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자, 우리가 분양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주를 하겠죠. 자, 입주를 하는데 보통은 한 2년 한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기에는 분양을 많이 하겠죠. 분양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보면 뭐 완판을 했다 또는 뭐 1순위 뭐 마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분양을 좀 미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도 이제 분양 뭐 3월달 분양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입주 물량이라는 결국은 2년 반이나 3년 전 또는 뭐 3년 이전에, 즉 2019년도 당시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나왔던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반대로 정리를 해서 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뭐 3년 뒤에 이제 부동산이 뭐 호황이 돼가지고 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 당시에 했던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다 하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좀 한 3년이라는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뭐 경기도가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상당히 한 8,341 가구가 들어오고, 자, 대구가 3,057 가구인데, 지금 이거는 좀 정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 현재 전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 미분양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 지역이 지금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신규 분양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다 플러스 3,570 가구가 뭐 입주 물량 나온다면 그 중에 뭐 전세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상당히 좀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통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뭐 4월달 기준으로는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뭐 17년 뭐 이후에서 거의 한 9년여 만에 지금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그 4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 말씀드렸고, 자,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분양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공사비나 인건비가 지금 상승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고 있고, 또는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또 땅값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분양가는 왜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과거 대비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의문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신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지금 뭐 원자재나 인건비가 상당히 급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뭐 공감하신 분들 있고 체감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지금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우리가 인건비나 최저시급이나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뭐 원자재 값이 워낙 오르고, 실제 2022년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우리가 보면 무역 수지를 보면요,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이런 원자재나 또는 우리가 보면 뭐 연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이 금액이 나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원자재가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온천 4구역 재정비 사업이
이제 원래 기존에 측정했던 게 1조 303억 원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온천 사구역 재개발 때 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이제 시공비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워낙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1조 1,317억으로 거의 뭐 1,000억 정도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 이상을 공사비를 좀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 뭐 신북동 동양 8号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재정비 지금 이미 집은 다 지어졌는데 지금 조합과 이제 공사비 단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치권審査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공사비나 그런 것들을 이 시공사에서는 더 달라 공사비 워낙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달라는 거 조합에서는 무리한 요건이다 그래서 서로 지금 합의를 못 붙다 보니까 유치권 행사할 정도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히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시공사가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안한 그런 시공비 대비했을 때 원자값이 오르고 또는 뭐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토지 매입이나 아니면 뭐 이주 보상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원자값이 오르다 보니까 향후에 공사비에 대한 걸 증가를 시켜달라 그렇게 좀 상당히 분쟁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겁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쉽게 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좀 도출해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만 해도 2020년도 대비했을 때 좀 떨어졌다가 22년도 기준일 때 무려 5.1% 정도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물가가 당연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도 뭐 원자재 값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더 깊게 풀어간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싶어요. 금리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좀 안정화 뭐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 연준의 금리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지금 금리하고 괴리감이 계속적으로 더 벌어지면 어찌됐든 한국은행도 추격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갭 투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은행과 예대마진 계산했을 때 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설 비용 지수 상승률 추이 갖고 와봤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자료 갖고 와봤는데 제가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 지금 기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이제 2015년도 12월이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15년도가 기준이 100이었을 때 100보다 높으면 상승을 한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이제 하락을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자료 다 갖고 오기 힘들어서 그냥 5년쯤 딱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2021년도 12월 기준만 했을 때도 벌써 지금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보면 건설 비용만 해도 138%, 132%, 그다음에 뭐 19년도에도 상당히 즉 2015년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뭐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가 뭐 토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규 토지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땅값이라는 기본이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그런 기본이나 또는 뭐 재개발할 때는 우리가 향후에 뭐 비용이나 그런 수익성에 대한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건설 비용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신규 분양으로 보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했을 때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시켰습니다. 완화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거의 뭐 토지 거래 제한 구역이 이제 서울에 몇 군데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좀 작용하고 있고요. 일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이제 3기 신도시 등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뭐 1기 신도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공급을 확대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기 신도시 등으로 해서
이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 요소로 적용한다면 이 부정적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금리 인상의 여파와 이 공사비 증가로 돼서 재건축 재개발 비용 확대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급이 많다고 하면 뭐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기준은 좀 보통 택지 개발을 신규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후된 재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이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서울 내의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경기도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개 신도시나 확대 등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일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권하고는 좀 공급량의 차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미분양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증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공급이 지금 많이 과잉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 5월부터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확대가 되는데 특히 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금 상당히 입주 물량이 확대된다. 그건 어떤 거냐면 상당히 지방에서도 상당히 어떤 특정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경우에는 상당히 뭐 우리가 뭐 향후에 뭐 전세를 새로 뭐 갱신을 해야 된다는 뭐 임차인이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매도 나오는 것들이 또는 신규 공급이 많아서 좀 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달부터 쏟아져 나온다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또 준비하셔 가지고 또 안전한 투자 또는 좀 성공적인 부동산 전환 그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알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